한국이 세계 최강의 조선업 강국인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잠시 주춤했다가 올해 2022년 상반기에 전 세계 발주량 중 45.5%를 싹쓸이 수주하며 한 년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했는데요. 그중 카타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건조 계약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부가 대형 LNG 운반선 발주가 급증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발주량의 71%를 수주한 것이고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81.5%나 수주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조선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과거 바다 건너 유럽의 한 조선소 크레인이 한몫을 했다고 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의 작은 도시 말메라는 곳엔 세계 최대의 조선소였던 코쿰스 조선소가 있었는데요. 이곳엔 배 건조에 사용하는 크레인이 조선소의 명성만큼이나 상당히 컸다고 하죠. 이 겐트리 크레인은 그 크기만 세계 최대 크기로 1500톤급이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조선업이 하얀길에 들어서면서 90년대 초 코쿰스 조선소는 문을 닫았지만 이 거대한 코쿰스 크레인만큼은 말메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며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웨덴 조선업의 상징이자 말메의 자랑이었던 코쿰스 크레인이 지금은 한국에 있는데요. 시간을 돌려 때는 2002년 9월 스웨덴 국영방송과 언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메의 부둣가에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거대한 크레인이 해체되고 한국행 선박에 선적되는 작업을 보기 위해서 모인 것이라 하죠. 유럽은 물론 세계 조선업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코쿰스 크레인을 고작 조선업 역사 30년밖에 안 된 한국에 팔아넘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스웨덴 국영방송은 현장을 중계하면서 배경음악으로 장송곡을 내보냈고 스웨덴 국민은 모두 참담함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코쿰스 크레인은 말메의 눈물이라는 별칭을 갖게 됐죠. 그런데 한국가를 상징하던 거대한 크레인을 스웨덴은 얼마에 판 것일까요? 놀랍게도 말메의 눈물의 가격은 단돈 1달러였습니다. 하지만 해체 비용만 200억이었다고 하죠. 스웨덴 입장에선 더 이상 필요 없어진 크레인을 값싸게 매각하고 싶었는데 해체 비용만 수백억이 나오니 선뜻 인수하겠다는 기업을 찾을 수 없어서 판매가만 1달러에 책정한 거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한국의 대기업 현대중공업이 나타나 해체 운반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단 1달러에 인수를 한 것이죠. 현대중공업이 200억이나 되는 해체 비용을 부담해가며 자리나 차지하던 거대 크레인을 인수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러시아의 최대 선사인 노보14가 원유 운반선을 긴급 발주하면서 가격은 상관없으니 최대한 빨리 배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요. 이때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도전장을 내면서 육상건조 방식으로 10만 5천 톤급 원유 운반선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죠. 한국 기업이 던진 이 말에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 조선업계가 황당해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작업 물량을 꽉 차게 확보한 상태였던 데다가 육상건조로 배를 만들겠다고 하자 전 세계는 조선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공법이라며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자신 있게 육상건조 방법을 설명하는 동영상까지 만들어 선주 측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은 노보14로부터 기꺼이 계약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세계 최초로 육상선박 건조 계약이 체결되었죠. 하지만 축구장보다 크기가 2배나 큰 배를 땅에서 만들어 바다로 가져가는 것은 모험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만들 때는 거대한 도크를 만들어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선박의 조립 제작이 완료되면 도크에 바닷물을 채워 배를 진수시켜야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그냥 맨바닥에서 배를 만들겠다고 하니 세계 조선업계는 불가능을 넘어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육상건조 공법을 하게 될 경우 도크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1,500억 원을 아낄 수 있는데요. 비록 배는 아니지만 육상에서 해양 설비를 건조한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 2004년 10월 드디어 세계 최초로 육상에서 만든 배는 진수에 성공해 러시아로 무사히 인도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육상에서 만들어진 이 배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영국의 파이낸셜 등 유력 외신 기자들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놀라움을 나타냈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계획을 실현하는 데 앞서 말씀드린 크레인, 말메의 눈물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메의 눈물이 스웨덴에 있을 때는 선박 건조 도크에서 블록을 조립할 때만 사용되었지만 한국에 와서는 제어장치 등을 교체한 후 시추선, 원유 저장 설비 등 해양 구조물 건조 작업에도 사용됐는데요. 이후 말메의 눈물은 육상 건조 방식의 열쇠가 되어 700톤이 넘는 배에 각 블록을 조립할 수 있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한 말메의 눈물은 LPG선 육상 건조 시 신공법을 가능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LPG 화물창의 무게는 1,500톤이나 되는 무게로 완성품을 들어올릴 방법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4-5개로 나누어 배에 얹은 후 용접으로 붙여야 했는데요. 그러나 이 거대한 크레인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이 세계 초유의 선박을 육상 건조에 성공하자 전 세계 조선업계에서는 해당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앞다투어 배우러 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 2009년 한국에서는 초대형 선박 및 해양 구조물 건조 작업을 더 원활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초대형 도크인 H도크를 추가로 완성했는데요. 그 제작 비용만 1,400억 원이었고 그 크기만 축구장 7배에 달했다고 하죠.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스웨덴산 크레인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이를 재발견한 한국인들의 안목도 더 크고요. 지금까지 말매의 눈물을 통해 만들어진 선박과 구조물은 2008년 2월 프랑스 토탈사로부터 수주한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장 용량 200만 배럴급의 각종 설비를 포함해 총 82척의 배 그리고 825만 8천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할 줄만 알았던 국내 조선업계에도 2010년을 전후에 불황이 덮쳤는데요. 한국의 조선 3사의 동무되었던 해양 플랜트 시장이 중국과 싱가포르의 추격에 밀리며 중국에는 말매의 눈물보다 무려 7배나 큰 크레인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정말 말매의 눈물이 울산의 눈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구조조정이 되기도 했죠. 그렇게 몇 년의 불황이 있었지만 2018년 다시 조선업계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이 조선업의 1위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중국 조선업계의 잦은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막강한 후원을 받던 중국 조선업은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우선 2018년 6월 중국 후동 중화조선이 건조한 CSI 글래디스토너가 호주 해역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엔진이 중지되면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졌는데요. 원인을 알고 봤더니 호주 해역은 배출 규제 해역으로 이 해역을 지나기 위해서는 연료의 황합량을 낮춘 저유황 중유를 사용해야 하는데 중국의 선박은 건조된 지 2년도 채 안 된 신형임에도 저유황 중유로 바꾸자 갑자기 고장이 발생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4달간의 진단 끝에 폐선을 결정하게 됐죠. 또한 중국의 기술력 부족으로 계약 불이행 건이 반복되면서 발주한 나라의 상당한 손해는 물론 주변 기업들과의 신뢰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이 포기한 선박들을 다시 한국의 조선사가 수주하게 되었고 한국의 조선업계는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2020년부터 시행되었던 선박의 환경 규제는 친환경 선박 기술을 보유한 한국에게는 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는 벙커시유나 저유황 중유가 아닌 LNG를 사용하는 LNG 추진선이 대체가 될 전망인데 한국이 가지고 있던 앞선 기술은 LNG 운반선과 유사성이 커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역사는 짧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기술력으로 탄탄하게 발전해온 한국의 조선업이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고생하시는 조선업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